황세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또 시골 가가지고 이제 뭔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좋다 하는 걸 두 번째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도시 생활이 좀 별로야. 그리고 또 요즘은 뭐 명퇴도 많고, 뭐 정년퇴직도 많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해도 몸은 청춘입니다. 얼마든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나 짓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농사 아무나 못합니다. 저도 그런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큰 맘 먹고 우선은 이제 애가 기농기촌하기 전에 일단 이제 밥부터 제대로 이제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뭐 2주에 한 번 가든지 이렇게 가서 여기 농사인 걸 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집은 저는 부산이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걸 집에서 뭐 장아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한번 몇 년 연습해보고 나도 기농기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첫 해 큰 맘 먹고 땅 고르고 파고 뭐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농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렇게 묘종도 이제 그 시골 장터가 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한그떡 실어 와가지고 이제 심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돌아서 가지고 이제 뭐가 나요. 막 이렇게 나긴 나는데 이제 제가 심은 것만 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내가 심은 거하고 다른 거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잡초하고 제가 심은 거하고 이제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해가지고 뭐 이러다가 뒤에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있으니까 막 완전히 울창해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 사실 이거 모르거든요. 완전히 이제 이게 딱 되면 뭐 구별이 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완전히 이렇게 됐었을 때는 옆에 막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뽑고 나면 또 올라와요. 예, 또 이것도 뽑고 나면 또 저거 올라오고 그래서 이 돌아서면 잡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시골에서 절대 농사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계시는 이제 평생을 도시에서 살다가 뭐 시골에 가가지고 뭐 한다. 마음은 좋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분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만 빼고 다른 걸 하세요. 농사 빼고. 농사는 거기서 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농사하면 제일 문제가 파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싸게 파는 거야 뭐 얼마든지 이제 가능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저 집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되면 모든 가격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값을 받아준다든지. 그럼 여러분 도시에는 이제 기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제값을 받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넓혀 나가고 적응을 해야 되지. 여러분이 직접 농사하는 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어릴 때, 뭐, 나 시골에서 뭐 부모님 농사하는 거 내가 도와주면서 옆에서 많이 배웠어. 뭐, 이런 분들은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가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막 그 아침부터 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 저는 뭐 한번 몇 번 해봤는데, 도무지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그냥 맹탕 놀고 있을 수는 없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발효술, 이제 발효술을 만들어라. 저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농산물이든 다 술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술 하면 뭐 소주, 맥주, 막걸리, 뭐 양주 이런 거밖에 없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중국도 뭐 술 문화가 엄청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중국
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저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중국보다 더 찬란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국토가 남과 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나는 거, 그다음에 중부지방에서 나는 거, 또 위로 해서 나는 거, 이런 농산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농산물들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전부 술을 빚었거든요. 그래서 술 종류, 그다음에 빚는 방법 이런 것도 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중국 못지않게 중국 못지않은 게 중국보다 우리가 우수해서 우수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단 이제 지금 이제 술이 뭐 소주, 맥주, 뭐 이렇게 뭐 막걸리 몇 종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중국은 막 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어요. 네, 저도 한때 이제 중국 술 바이주 이제 바이주 정류주죠. 이제 그거 공부한다고 이 술도 사가지고 먹어보고 저 술도 사가지고 먹어보고 그러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술 종류도 몇 개 없지 않냐. 뭐 그거 저 전통주 있다 그래도 규모가 약하고 그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 탓 이러면 좀 그러지만 일본 탓이에요. 네, 내가 뭐 탓 이러는 말은 이제 나이 들면서 다른 탓은 없어요. 전부 내 탓이더라고요. 전부 내 탓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이제 우리 탓이죠. 결국 우리 탓인데 이제 일제 때 이제 일본 제국주의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술을 못 빚도록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찬란한 전통주 그 문화가 완전히 이건 사라지다 못해가지고 막 뿌리가 뽑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다시 이제 막 많이 이렇게 그거 됐는데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그걸 많이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허가 뭐 옛날에 같은 경우에 술 만들고 그러면 허가 같은 것도 억수로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억수로 쉽게 내줍니다. 예, 그리고 추세 같은 것도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사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농사한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농업 무슨 법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농업 무슨 법인인가? 하여간 이 농사와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내가 농업인으로 돼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을 만약에 만들었다. 이렇게 농업 법인을 만들면 추세 같은 것도 한 50%씩 깎아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혼자서 내가 술을 만들겠다. 그건 어렵죠. 혼자서 그 술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뭐 정육지게도 있어야 되고 술 만드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 시설도 굉장히 깨끗해야 되면 청결해야 되거든요. 이 술이 이제 술 만드는데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미생물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을 가지고 술을 빚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걸 빚으려고 그러면 미생물들이 이제 다른데 뭐 이렇게 오염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굉장히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개인이 만들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저 딸기 농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딸기 농장 하시는 분들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농업 이제 아까 그 법인 있죠.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딸기 뭐 기본적인 거는 팔고 이제 모양 좋고 때깔 좋은 거는 당연히 팔아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못난이 딸기 있잖아요. 원래 못난이 딸기가 더 맛있습니다. 과일도 못난이가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과 같은 것도 벌레 조금 묵은 거 있죠. 그게 더 맛있습니다. 이 새들이 사과를 쭉 이렇게 먹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맛없는 거, 풋사과 이런 거는 새들은 안 먹습니다. 맛있는 것만 이제 이렇게 골라가지고 먹거든요. 그래 약간 벌레 먹고 이런 거는 이런 팔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사람으로 이렇게 끌어내면 돼요. 칼로 딱 잘라내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술로 얼마든지 빚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통주를 빚고 이제 근데 전통주는 보존이 좀 어려워요. 이제 왜 보존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보존 기간 늘리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걸 이렇게 넣고 하면
이제 그건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막 먹는데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이제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버리고 그러면 고객들이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주는 보존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전통주를 그런 식으로 빚어가지고 그걸 정류시켜 버리는 겁니다. 정류해버리고 나면 이제 도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소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0도, 25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딸기 소주, 뭐 사과 소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영동이다, 충북 영동이다 그러면 포도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는 있는데 포도 소주는 없잖아요. 근데 포도 소주, 그다음에 금산에 이제 인삼이 뭐 많이 난다. 그러면 인삼 가지고 일단 전통주를 빚어가지고 그걸 정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류시켜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산 인삼 소주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이제 주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한다. 안 됩니다. 대량 유통하려고 그러면 그 시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또 대량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 재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면 초기 투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량 다품종, 이제 소량 다품종은 요거 여러 종류를 조금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량 다품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지역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우리 동네 뒷산에 이제 칠기가 많이 난다 그러면 칠기 소주, 칡 소주를 칡을 가지고 술을 빚어가지고 칡 소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동네 뒤에 보니까 뭐 아로니아가 많이 난다. 그럼 아로니아 발효주를 먼저 만들고 그걸 정류시켜 버리면 아로니아 발효 소주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는 이제 뭐 산수유가 많이 난다. 그러면 산수유 소주. 근데 매실 같은 거 있죠. 매실. 예, 그것도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이제 봤는데 매실 장아찌 어떤 나라더라? 그 요즘 막 책을 한 39권인가 한꺼번에 제가 보니까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옛날에는 기억을 잘 했는데 요즘은 뭐 이거 뭐 보기는 많이 보는데 어디서 봤는지 뭐 그한데 어떤 나라에 보니까 이제 매실하고 소금만 썼어요. 매실하고 소금, 매실 소금 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매실 장아찌가 된 거죠. 그 소금 때문에. 근데 뭐 다른 재료를 넣은 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장아찌라는 게 이제 결국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맛있답니다. 그래 어떤 나라더라? 그래가지고 딱 그 매실 장아찌, 매실하고 소금 딱 두 가지만 가지고 했는데,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매실 그다음에 소금 그리고 우리 균, 이게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사하려고 그러면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균을, 딱 사용을 하면, 매실하고 소금, 그리고 물, 그리고 저희들 발효 종자균 딱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 균들은 이제 지금 분말로 잠자는 상태입니다. 이게 액상으로 되어 있으면 계속 발효가 일어나니까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결 건조 된 그런 분말 미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결 건조가 뭔데? 그러니까 동결, 어르고 건조, 말란 거예요. 어르고 말라가지고 이제 푹 차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저희들 발효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매실하고 뭐 소금하고 물하고 요거만 딱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전부 공기를 싫어하는 균이거든요. 왜 뚜껑 딱 공기 안 통하도록 이제 일정한 시간을 놔두게 되면 이제 매실 발효 장아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료라고 들어간 게 없습니다. 딱 그것만 하면 이제 그 매실 특유의 그 맛, 그다음에 소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또 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약간 그 비율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때 소금 넣으면 술 되려고 그러면 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넣지 말고 그때는 설탕 약간 뭐 50%뭐 이제 1대1 이런 거 말고 설탕 이제 조금만 이렇게 넣으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 발효 균을 넣으면 이제 매실 발효 술이 되죠. 그렇게 이제 매실 발효 술을 만들고 난 뒤에 그걸 또 정류시켜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실 발효 소주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남도 나그네라는 시 있잖아요. 남도 300리. 남도 300리 나그네가 그 길을 쫙 가는데 집집마다 술 익는 냄새가 다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집집마다 각각 다른 술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도 술 익는 냄새가 또 다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 그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한 달 정도 됐었을 때, 두 달 됐었을 때, 석 달 됐었을 때, 그다음에 그 집의 그 환경, 온도 이런 것 따라 또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다를 정도로 우리 조상들은 정말 다양한 그런 술들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드셨던 이제 그런 우리는 조상들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뭐 책도 읽은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떠들려고 그러면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들어간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간다는 거는 막 오만 것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읽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힌트가 떠오르고 막 이러다 보면 그걸 이제 또 현실하고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발효주, 발효 소주 이거 만드는 거 저는 이제 그게 대해서 뭐 한 5, 6년 정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범적으로도 뭐 한번 만들어 보고, 뭐, 대량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제가 할 그런 시간도 없고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50도거든요. 이제 이거는 실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이거 시험관, 유리관 같이 해가지고 밑에 알코올 램프로 막 띄우고 이러면 뺑뺑뺑 돌아가지고 한 방울 똑똑똑똑 떨어지고 이 정도 받으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있어야 돼. 하루 종일 있으면 요 정도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그런 걸 이제 한 5, 6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판매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주류 면허도 얻어야 돼요. 이제 내 술을 만들 수 있는 면허, 그 다음에 그 시설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 아까 굉장히 청결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영업 판매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제 우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샘플을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험 삼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뭐 다 체리 놓고 그때부터 뭐 기술도 없는데 그때부터 막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힘들잖아요. 뭐 돈은 자꾸 나가는데 그래서 만들기 전에 차리기 전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쪼매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도 한번 해보고 만들어도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거 되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그 법인 이제 농업회사 법인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법인으로 신고도 하고 주요 면허 허가도 받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금 혜택도 이제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마케팅을 이제 해가는 거죠. 근데 마케팅도 아까 말했듯이 많이 만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만들어서 이제 일단 뭐 아는 사람들, 아까 그 도시에서 귀농귀촌한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서울에 아니면 뭐 부산에 아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이거 해가지고 너 조금만 좀 팔아줘. 뭐 한 달에 뭐 한 100병이라도 좀 팔아줘. 이러면 그쪽에다가 딱 이렇게 물건을 납품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마케팅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오늘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사진은 이제 저희들 그 부산에 이제 부전동에 이제 식초샵이에요. 이제 저희들 요걸 이제 발효종자균을 사용을 하면 이제 발효 식초가 되거든요. 1년 정도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판매하는 이제 식초샵인데 10년 정도 이제 운영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뭐 손님도 안 오고 이게 서면 부산의 서면이다 보니까 막 워낙에 집세가 또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한 3년 정도 적자 나니까 뭐 그 적자 금액이 뭐 엄청났었습니다. 거의 뭐 억대가 넘었죠. 그래서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는데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사진 찍어 놓은 거 그걸 오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